자, 오늘은 되게 여기까지는 좀 딱딱한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굉장히 편하게 그냥 아주 굉장히 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듯이 하겠습니다. 벌써 10주 동안 이렇게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요. 오늘은 또 수업이 짧습니다. 짧고 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길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었을 건데 오늘 그냥 가장 쉽고 필기를 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있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수정의 특성인데요. 이게 뭐 제가 일본 책을 갖다 썼어요. 왜 하냐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책이 잘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정 박사님이 작업은 하시고 계시긴 한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특히 뭐 어느 나라의 책들이 굉장히 자료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책들은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뭐 여러분들이 난 월라드에서 좀 알아보고 싶어 아니면은 뭐 연락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막 헷갈리는 말들 누군 이렇게 말하고 누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서 정립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을 때 인터넷에서 막 뒤져보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틀리고 이 사람 말하는 게 틀리고 막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메리칸 블랙 월넛이는 뭐 가짜니 뭐 월넛은 뭐 그러니 이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막 그냥 어떤 좋은 책을 어떻게 얻게 돼서 그 공부를 막 했어요. 했다가 혼자 공부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딱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제가 다 같이 공부 같이 하실 분들을 같이 만나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올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정 박사님이 굉장히 감사하게도 와주셨어요. 그리고 정 박사님이 이거 내가 쓴 책입니다 라고 주셨는데 그 책이 제가 공부하던 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막 드렸죠. 저같이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고 어떤 게 초보자들이 우리가 해봐야 인터넷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이 다 틀리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정 박사님한테 졸랐죠. 잘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수업이 지금 우도 아카데미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이게 길었는데 자,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혹시 여기 나무 만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무에 이렇게 지금 공방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취미로 목공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네? 무슨 일 하시죠? 선생님. 취미로 은행나무 만져보셨어요? 은행나무는 안 보여요. 은행나무 만져보셨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만져보시니까? 네? 물러요? 네. 어떤 용도로 쓰시죠? 서각? 그렇죠. 서각하는 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서각하는 은행이 최고입니다. 아니, 최고는 아니고 조각하는 은행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불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부처님 손가락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나무로는 못 만듭니다. 은행나무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되고, 그다음에 또 되게 좋은 게 얘가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도 이렇게 건조가 돼가면서 갈라지고 터지고 이러는데 은행나무는 그나마 좀 괜찮은 수치환경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각 용도로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서각하시는 분들 많이 쓰입니다. 서각하는 얘기 이따가 좀 나올 겁니다. 자, 은행나무 하면 제일 신기한 게 뭘까요? 은행나무. 그래, 적지 마세요. 그냥 좀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살아있는 화석이라 그러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약 페른기 한 2억 3천 년에서 2억 8천 년 전에 그때 나타나서 주라기 때 거쳐서 지금 백악기 한 7,500만 년 전에 지금과 같은 이게 은행나무가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 생겨난 거는 그렇다고 치고 빙하기를 얘가 어떻게 견뎠을까? 빙하기를 견딘 거죠. 그걸 점프한 게 아니고 빙하기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얘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 히로시마에 원더폭탄이 빵 터졌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난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1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제일 먼저 살아난 게 벌, 그 다음 개미, 그 다음 은행나무였습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좋죠. 그 다음에 생명력이 좋고, 은행나무 보면은 또 우리 가로수로 엄청 많이 심어져 있죠. 은행나무. 아주 그냥 그 열매 떨어지고 막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근데 이렇게 오래 살아남고 막 그랬는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은행나무는 보호수종이에요. 보호수종.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거의 멸종됩니다. 멸종 위기종입니다. 신기하죠. 되게 많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산에 가면 은행나무는 많지 않아요. 왜? 얘는 씨앗을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 자손 퍼뜨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씨앗을 넘겨야 되는데 씨앗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죠. 그 씨앗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다른 곤충이나 새는 은행나무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향균 성분이 이런 균에 대한 성분, 이 은행나무가 냄새가 되게 많은 게 나한테 오지 마야. 나한테 오지 마. 편백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백나무 향이 되게 좋다 막 그러시죠? 근데 다 독입니다. 독. 나한테 오지 마. 곤충들아 나한테 오지 마 이겁니다. 향들이. 말이 빗나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얘네는 땅을 그 새가 이렇게 물어가거나 그러질 못해요. 자기가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그냥 식재가 될 수가, 그 번식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암수 한 그루고 그 다음에 암나무하고 수나무가 있는데 둘이 떨어져 있으면 약간 서로 암수가 이렇게 좀 붙어서 자라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울이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하는 게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주목, 강원도 정선에 있는 두이봉에 있는 주목이 가장 오래됐긴 하지만, 굉장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목은 한 800그루가 있고, 그 중에서 28그루는 천연기념물이고 22그루는 그 시도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혹시 은행나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씨앗도 냄새가 있고 그런 향균 장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식기로 많이 씁니다. 식기. 우리 스님들 쓰시는 바루 있죠, 바루. 그게 다 은행나무로 만듭니다. 향균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마로 많이 만드시잖아요. 도마를 만드실 때 솔직히 가장 좋은 건 은행나무입니다. 살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편백나무 살균력이 되게 좋다고 하지만 편백나무보다 월등하게 살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에 도마만 만드는 이렇게 장인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가보면은 은행나무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굉장히 잘 안 쓰죠. 근데 지금 취미로 하시는 분들 도마를 많이 만드시는데 은행나무로 만드신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은행나무로 뭘 만드신 분 혹시 계신가요? 뭘 만들어 보신 분? 서각할 때 하고 조각할 때 이럴 때만 쓰이지, 실제로는 많이 안 쓰이지만 실제로는 살균력이 굉장히 좋고, 스님들이 쓰는 바루가 다 은행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식기류나 사람들이 잡촉하는 그런 물건으로 만들기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자, 은행나무입니다. 자, 두 번째 주목입니다. 자, 주목하면 딱 첫 마디가 나오는 게 뭐죠?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왜 살아서는 건 굉장히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강원도 정선에 가면, 두이봉에 가면 여기 주목 군락측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43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한 나이가 제일 많은 게 한 1400년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정확히 잴 수가 없는 게, 여기 안에가 꽉 차야지 여기에 나이테로 연결 초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코어 샘플을 해서 할 텐데, 주목들은 속이 다 비어 있어요.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장에 필요한 게 아니면 다 버리고, 생장력이 굉장히 혹독하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높은 중에 살기 때문에 안에 다 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코어 샘플이 없어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한 강원도 정선 뒤봉에 있는 나무가
한 1400년 정도 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고, 이게 그래서 살아서 1000년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1000년은 뭘까요? 죽어서 1000년. 잘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목과 관을 만들 때 주목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붉은색이 또 좀 영험한 색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임금을 아련할 때 이렇게 뭐 패를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임금님을 아련을 했죠. 네, 다 주목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러지? 뭐 주술에 쓰이는 뭐 이런 것들에 보이면 주목나무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약간 영적인 그런 게 있어서 예전에 왕들은 이 주목나무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주목나무는 잘 썩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예전에 목각으로 된 그런 고분을 출토를 하면 임금의 시신은 비바람은 아니죠. 땅속에서 이제 다 백골이 진토가 되어 없어졌지만 관은 남아 있습니다. 뭐 물론 썩은 채로 남아 있지만 표면만 깎으면 뭐 보존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 비자나무 주먹의 굉장히 또 큰 특징은 주먹 열매에는 빨간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텍솔이라는 그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항암 치료제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주먹은. 그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자나무 합니다. 비자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비자나무는 무조건 바둑판입니다. 바둑판. 자, 비자나무는 바둑판입니다. 뭐 딴 것도 쓰이긴 하지만 딱 바둑판 그리고 비자나무입니다. 은행나무로도 많이 쓰이고, 근데 첫 번째는 비자나무죠. 제일 좋은 거는. 왜 비자나무를 바둑판에 최고로 칠까요? 복원력이요? 어떤 복원력? 회복하는 능력이. 그렇죠. 우리 바둑알을 딱 뒀을 때 쫙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놓고 이게 어떻게 텐션이 좋거든요. 텐션이. 그래서 바둑돌을 놓고 이렇게 그 감촉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선생님한테 제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춘제 추제 배웠죠. 여기 춘제 추제 이게 굉장히 점진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이게 이런 돌을 놔도 텐션이 되게 좋습니다. 바둑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바둑판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가장 비싼 바둑판. 자,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바둑판은 은행나무로 만들었습니다. 6.25 때 이제 폭격을 맞아서 어느 한 마을에 은행나무가 하나 떨어졌어요. 폭격을 맞아서. 근데 거기 한일 바둑이라는 회사에서 나무를 톡 맞아서 나무 안을 보니까 나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괜찮다 싶어서 거기서 바둑판을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바둑판이 탄이라는 바둑판인데 1982년인가 88년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그 한일 바둑에서 1등한 사람은 이 탄을 주겠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프로 기사들이 그 탄을 차지하려고, 탄 바둑판을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었죠. 그때의 탄의 가격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었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 있는 바둑판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비자나무로 만들었고, 무조건 비자나무입니다. 그 같은 동시대 82년도에 한 1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게 비싸냐 이게? 뭐가 비싸? 자, 우리 바둑판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무조건 정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목이 뭐냐면, 자,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죠?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자, 그러면 얘를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 나무 하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횡단면이라고 그러죠? 자, 횡단면은 우리가 제재를 해요. 나무를 잘라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판자를 키거나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캐는 방법은 이렇게 캐는 거죠. 이렇게 깨면 이거 갖다가 뭐 우리가 뭐 이걸 쉽게 많이 쓰이는 뭐 각재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죠. 자, 근데 나무 결이 이렇게 곱게 쭉쭉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정목제제. 정목제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이걸 영어로 커터컷이라 커터컷. 커터컷이라고 그러죠. 정목제제를. 커터컷인데 커러가 무슨 뜻이죠? 4분의 1. 자, 먼저 이렇게 자릅니다. 정목을 제제하려면 아이고 잘 안 나오네. 이런 횡단면이 있으면 4등분을 합니다. 먼저 4등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뭐 처음 배우신 분이에요. 저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 시간에. 자,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먼저 커터컷이라고 해서 뭐 커터컷이라고 치어술 깔 때는 버티컬 컷이라고도 하고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버티컬 컷이라고 합니다. 근데 커터컷이라고 하는데 4분의 1 한 다음에 이렇게 쪄야지 정목 제재가 나옵니다. 이렇게 깨야 돼요. 그래야 무늬가 고등결 마사, 우리가 마사라고 뭐 일본말로 마사라고 하는 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버리잖아요.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못 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지죠. 대신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수치가. 우리가 왜 방사 방향이 왜 안정적인지 배우셨죠? 눈을 피하시는 분이 계시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나무를 봤었을 때 이런 무늬결을 가진 나무가 있고 고등결을 가진 나무가 있다. 어느 게 비쌀까요? 당연히 고등결이 비쌉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수치 안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깨려면 다 버려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잘랐을 때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무결이. 근데 이거를 더 바싹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일자로 딱 일자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데 하면 이렇게 자르면 이거 이렇게 되죠. 근데 옆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일자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였어요. 바둑판은 딱 그런 걸로만 만듭니다. 왜냐면 두꺼우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이 두꺼움이 보통 한 20cm, 30cm 정도 되는데 그걸 건조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30cm짜리를 뭐 우리 건조학에서 배웠다시지 30cm 그냥 여기 상온에 내비두면 100년 내비둬도 안 마릅니다. 상온에서 그냥 자연 건조를 말릴 수 있는 한계치가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면 한 6cm 정도를 한계치라고 보고 뭐 10cm 넘어가고 20cm 넘어가서 자연 건조 30년 됐다. 안 됩니다. 이거 찍어봤는데 내가 뭐 이렇게 수분 체크를 찍어보는데 얼마 안 찍혔는데 왜 안 찍힐까요? 평면만 정도. 네? 평면만 정도. 네, 보통 우리가 쓰는 거 와그너 보면 2.5cm 그거밖에 안 돼요. 체크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장비는 좀 많이 5cm, 6cm까지 되긴 하지만 20cm, 30cm는 어떻게 이제 수분 체크를 못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바둑판은 저렇게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바둑판에 여기에 옆면에 조그만 옹이가 하나 있다. 색깔이 약간 다르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야. 이게 100만 원이라고 쳐요. 옆에 조그만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 조금. 위에는 절대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바둑을 놔야 되는데 거기 뭐 점이 있거나 하면 헷갈리잖아요. 옆에 뭐가 있거나 선이 가거나 뭔가
조금 되면 아니 뭐 중고 품되니까 뭐 한 10% 싸게 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반값도 안 나옵니다. 파도판 도장은 나가면 모르겠어요. 뭐가 몰라죠 선생님? 바둑판 도장 마감은? 제가 보니까 우레탄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뭐 극한 직업 그걸 보니까 바둑판을 만드는 달인이 있는데 근데 우리 처음 하면 이게 텐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만드는 거는 잘 몰라서 모로코트로 한번 해볼까요? 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뭐를 처음 듣는. 자, 비자나무는 자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잘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그다음에 성어 잘 안 썼고 색소련 성분으로 환연되고 있고 무조건 바둑판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자나무 요새는 거의 안 쓰죠. 우리가 지금 비자나무 쓰는 거는 바둑판 쓰는 거는 저기 캐나다에서 나오는 침엽 수제로 많이 쓰고요. 햄럭이랑 이런 것도 많이. 지금은 뭐 비자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비자나무가 나긴 나는데 제주도 이외에서 갖고 못 들어오죠 선생님. 비자나무 제주도에서 있는 거를 육지로 못 갖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는 갖고 올 수 있나요? 비료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 그런가요? 저 제주도 돌도 이제 못 갖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뭐 한번 누구한테 들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돌을 이제 못 갖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관광객들이 이렇게 집어가는 것도. 비자나무도 못 갖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쓰기입니다. 쓰기. 삼나무. 자, 삼나무는 써보신 분? 삼나무 써보셨어요? 삼나무? 우리 여성분 안 써보셨어요? 삼나무 써보신 분 없을까요? 집성목으로 나옵니다. 어떤 용도로 많이 쓰셨어요? 책장 만들고 다리 같은 거. 네. 많이 만듭니다. 싸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가볍습니다. 되게. 움직이기도 쉽고, 뭐, 물러서 뭐 가공하기도 쉽고, 근데 뭐 샌딩은 잘 안 돼요. 이게 뼈가 깨끗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가볍고 싸고 그러기 때문에 연습용으로도 많이 만들고, 뭐 가구 재료 처음 시작할 때 쓰기 많이 씁니다. 삼나무 많이 씁니다. 자, 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물에 상당히 강합니다. 사우나 가면 우리가 이제 뭐 히노키도 물에 상당히 강한 나무고, 뭐 사우나나 이게 물이 많이 되는데 보면 스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재밌는 얘기도 있죠. 스기는 일본 전역에서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남해안 일대에서 좀 자라고, 얘는 곧바로 쫙 자랍니다. 일자로. 그래서 딱 자르고 가지만 쫙 치면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자랍니다. 딱 일자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지가 엄청 많이 있잖아. 위로 이렇게 뻗어 있죠. 뭐 이게 뭐 10m, 20m, 30m 이렇게 자랍니다. 여기 밑에 부분은 또 안 닿아요. 그래서 벌목을 할 때 자, 윙 하고 쫙, 윙 하고 쫙, 대만 남죠? 되게 곱고 움직이기도 쉽고 빨리빨리 자라고 막 이럽니다. 그럼 끌고 와서 잘라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많이 짓죠, 이거 갖다 나무로. 기둥지목 하면은 일본에 우리가 목조 주택을, 일본은 목조 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지진 때문에도 그런 거 있지만 다 이 쓰기로 많이 짓습니다. 히노키는 비싸서 좀 어렵고요.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물에도 굉장히 강해서 예전에 이걸 무조건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 일본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을 먹으려고 들어왔었을 때 저 삼나무를 배를 타고 다 넘어왔죠.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한테 완전히 발렸습니다. 명랑해서. 물론 뭐 이순신 장군의 뭐 작전도 좋았고 여러 가지 뭐 전투나 뭐 기술도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배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나무 소나무죠.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판옥선이었습니다. 거기다 철로 다 됐어요.
일본선은 스기 가볍고 빠르고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농락에 몰아놓고 그냥 갖다 박았습니다. 전속력으로 갖다 박으면 스기가 쓸까요? 소나무가 쓸까요? 소나무 훨씬 세죠. 그 다음에 거기다 철갑도 둘렀죠. 발옥선이죠. 다 그래서 물론 작전을 해서 죽은 것도 많이 있지만 침몰시켜서 죽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멍을 내서. 물론 뭐 작전도 여러 번 좋았겠지만 그런 아주 그래서 일본이 스기를 쓰는 덕분에 물론 뭐 이순신 장군의功勞가 굉장히 컸겠지만 그냥 목재로 따졌을 때는 스기로 배를 만들어서 굉장히 좀 역사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자, 야쿠스기입니다. 야쿠스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원래 작년에 우리 모구회를 다 모아서 야쿠스기를 한번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바람에 못 갔긴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는 그런 한일 관계를 떠나서 야쿠스기는 여기 일본의 지도가 있으면 최남단에 야쿠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원령공주 보신 분, 원령공주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배경이 되는 거죠. 야쿠시마. 온 섬이 다 이끼로 덮여 있어요. 왜? 1년에 365일 중에서 365일 비가 내립니다. 토양이 완전히 척박해요. 화산이 융기된 돌로 된 섬이라 토층이 정말 30cm도 안 돼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막 발로 비비면 바로 돌이 나옵니다. 영양분이 없죠. 나무가 영양분이 없어서 천천히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야쿠스기는 보면 이제 문의를 오늘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이제 야쿠스기를 갖고 왔어요. 나무 보시면 보통 한 0.1mm에서 0.2mm 자랍니다. 육안으로 자라면 확인이 안 돼요. 돋보기를 봐야 돼서. 자, 그 야쿠스기는 뭐냐면 이 야쿠시마에 자라는 삼나무 중에서 1000년 이상 된 삼나무를 야쿠스기라고 합니다. 네, 저게 굉장히 무늬글도 굉장히 멋있고 좋아서 예전에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료칸 여관에는 이 천장 덴조라고 그러죠. 덴조가 야쿠스기로 안 돼 있으면 이것이 뭐야? 근데 되게 좋대는데 왜 야쿠스기로 안 돼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야쿠스기가 굉장히 안 써 있으면 격조가 떨어지는 요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얘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된 게 바로 야쿠시마입니다. 얘는 그래서 벌목은 아예 금지되어 있고요. 벌목했다가는 바로 실형입니다. 벌목을 했다가 근데 이것도 딱 벼락을 맞거나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토층이 작으니까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땅에 떨어진 지 서 있어서 죽으면 안 됩니다. 땅에 떨어진 지 5년 이상 된 나무는 자 이제 그럼 네가 가져가 그래서 반출을 했어요. 반출을 해서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샀죠. 근데 어느 날인가 2016년도에 어떤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의 문화유산인 야쿠시마에 야쿠스기라는 나무가 있는데 얘가 땅에 떨어져서 5년 있으면 다 빼가. 근데 막 가격이 너무 좋아서 막 사람들이 막 빼간다. 근데 이 죽은 나무 안에도 숲을 유지하는 미생물들과 곤충이 살기 때문에 이건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거 없으면 딴 나무에 살겠지 그게.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야쿠스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 그리고 바로 한 달 있다가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반출 안 돼 이렇게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그 야쿠스기를 거래하던 야쿠스기 마지막 경매로 거래를 하는데 경매소가 없어졌어요. 그 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거기 저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갔다가 지금은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뭐 경매를 막 해요. 경매사가 자 이거 야쿠스 여기 있습니다. 막 그러면 자 살 사람 손 드세요. 막 이렇게 손 막 들잖아요.
중국 사람들 이렇게 핸드폰으로 오락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관없는 거죠. 가격이 폭등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관계가 좀 좋아지면 우리 모구에서도 사람을 모아서 연말쯤에 한번 가볼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세콰이어입니다. 세콰이어. 세콰이어도 메타세콰이어 굉장히 높게 자라는 나무죠. 미국에 혹시 가셔서 큰 나무 막 이렇게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데 가시면 보셨죠? 미국에 막 가면 뭐 엄청난 나무들이 뭐 길이가 100m 이상씩 자랍니다. 내가. 근데 신문을 보면 가끔 이제 외신에 보면은 막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막 나서 동부에 서부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막 예전에 그 유명한 그 뭐지 그 미국의 여자 아나운서 뭐죠 오프라 윈프리 그 사람 집도 막 저택도 타고 막 그랬죠. 캘리포니아 산불 나서 뭐 사람들 엄청나게 죽고 뭐 다 타고 막 그랬죠. 이거를 그래서 근데 이게 가장 피해를 입는 게 바로 세콰이어입니다. 등치가 크니까 뭐 불을 막 맞아요. 살아오면서 80번 불을 맞은 애도 있습니다. 살면서 불을 계속 맞아요. 얼마나 그래서 막 캘리포니아가 막 초토화가 됩니다. 산불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제가 이럴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갔더니 그 가이드 분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참 산불이 때문에 큰일 났다고. 어떻게 좀 황폐화됐다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콰이어는 산불이 안 나면 번식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산불이 나야지 얘가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산불이 나면 난 죽는데 산불이 나야지. 산불이 나야지 번식할 수 있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콰이어도 있고 레드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산불이 아예 안 나면 나무가 지가 산불을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산불을 낼까요? 난 나무는 서 있는데 내가 나무야. 빨리 불이 나야지 나 번식을 할 수 있어. 근데 불이 안 나요. 산불이. 그럼 어떡할까? 얘가 불을 냅니다. 어떻게 낼까요? 어떻게 낼까요? 선생님. 가지까지 막 피웠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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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가지끼리 한번 피워볼까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엄청나게 막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불이 안 나죠. 또 신박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송진. 네? 송진. 그렇죠. 내가 소 나오면 송진을 막 내뿜어요. 이렇게 가지에다가. 그러면 햇볕이 얘를 통과하면 우리 옛날에 이렇게 현미용으로 이렇게 해서 불 나는 거 이런 거 해보셨죠? 불을 냅니다. 지가. 불이 하도 안 나면. 왜냐하면 메타세콰이어 100m씩 자라요. 쫙쫙 자라요. 100m, 200m씩 쭉쭉 자랍니다. 쭉쭉쭉 자라요. 그럼 얘가 새끼를 쳐야 되는데 떨어뜨렸어요. 씨를 막 물어가라 그러고 또 떨어뜨렸어요. 근데 얘가 새끼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되죠. 근데 햇빛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씨앗을 떨어뜨립니다. 이만한 솔방울이 이만합니다. 진짜. 그 씨앗이 이만해요. 그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게 4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열립니다. 가만히 있다가.
왜? 400도 있으면 막 뜨거웠으니까 얘가 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잖아요. 그럼 가지도 떨어지고 막 그러면 햇볕을 받습니다. 때문에 얘가 살아가 나갈 겁니다. 우리가 산불을 놨다고 해서 산불이 과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산불이 나면 평소에서 얻을 수 없는 나무가 타면서 얻어지는 철분이나 인성분이 굉장히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땅이 더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또 산불이 너무 안 나면 이 뭐지? 나뭇잎들이 이렇게 쌓여버려가지고 불이 한번 붙으면 진짜 어떻게 우리 호주에서 난리 난 것처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특히 호주에서는 산불이 너무 안 나면 소방관들이 쫙 대기하고 일부러 산불 냅니다. 나중에 너무 크게 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산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나무가 굉장히 좋은 지역에 이렇게 뭐 미국이나 호주처럼 선택받은 건 아니죠. 굉장히 토질도 두껍고 영양분이 뛰어나고 뭐 사실 비가 계속 오고 춥지도 않고 나무가 자라기 최적의 환경인 데에서는 산불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있고 특히 건조한 겨울이 건조한 나라에서는 산불이 굉장히 안 좋죠. 산불이 과연 해로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논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사쿠아만 쫙 자라고 있으면 다른 나라 말고 아무도 못 자란다. 그럼 메타사쿠아에 관련된 동식물들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불 한번 나가지고 한번 싹 조져주면 생태계가 아주 다양해지죠. 이 나무도 크고 저 나무도 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돼서 뭐 총투하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지구의 역사를 놓고 보면 몇 억 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산불이 나야지만 번식을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재밌죠? 이게 정보가 이게 심각하게 들으시면 재미가 없어요. 자, 재밌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노키입니다. 히노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 뭐 신문 광고나 아니면 어디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뭐 히노키 숲, 뭐 히노키 숲에 이런 뭐 냄새를 맡으면서 힐링을 하세요. 뭐 집에 몸에 좋은 편백나무 가구를 집안에 들이세요. 막 이렇게 써 있죠. 다 개소리입니다. 왜? 죽은 나무는 피톤치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피톤치드는 살아있는 나무의 잎의 기공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지 죽은 나무의 목재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뭘 피톤치드가 가득해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신문 광고도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 이게 편백나무 가구 지금 검색해 보시면 피톤치드가 뭐 이렇게 하는 뭐 이거 많이 나와요. 피톤치드가 과연 또 좋은 거냐? 독입니다. 독이에요. 독. 곤충들한테 너 나한테 오지 마. 뭐 바이러스 나한테 뭐 병을 옮기지 마라고 이렇게 독을 내뿜는 거예요. 근데 인간한테는 그게 어느 정도 미량의 독. 우리가 먹는 약도 독이잖아요. 근데 어떤 극소량의 소량의 우리가 인간이 이로울 수 있는 독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피톤치드가 몸에 이롭다고 하는 거지. 곤충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곤충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뭐 논의가 많이 있지만 캄포 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만큼 독소가 세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캄포나무가 과연 좋은 건가라고 어떤 신문에 썼다가 욕을 아주 그냥 한 10년치를 한꺼번에 먹었죠. 그래서 히노키는 근데 왜 저게 몸에 좋은가? 향이 좋잖아요. 향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로마 요법이라 해서 향이 이게 맞으면 심신이 안정된다 이런 그런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지 뭐 이거 했다가 몸이 좋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좋은 목재를 집에 들이면 이게 뭐 몸에 좋다. 뭐 정서적이나 뭐 이런 걸로는 물론 좋겠지만 뭐 좋은 성분이 나와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왜냐면 콘크리트나 지금 나쁜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나무를 지면 좋다는 거지. 나무를 져서 이 나무한테 이게 뭐 좋은 성분이 나온다는 거는 나는 입증되지 않은 뭐 나오긴 나오겠죠. 뭐. 아주 극소량은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뭐 편백나무 가구를 들이세요. 뭐 여기는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다 개소리입니다. 자, 10분 쉬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난 정말 궁금한 나무가 있는데 왜 그 나무에서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나무가 있을까요? 혹시 궁금한 나무, 나 이 나무를 좀 많이 쓰는데 이 나무가 이게 과연 맞나?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죠. 시기르나 도마에는 어떤 나무가 좋을까요? 플라스틱이 제일 좋습니다. 플라스틱이 제일 좋아요. 플라스틱.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고기나 생선을 이렇게 특히 횟집이나 고깃집에서 아주 끝단까지 잘 잘라야 되는 그 칼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밑에다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뭐 좀 딱딱한 걸 하면은 칼이 끝까지 안 만들어서 단면이 깨끗하게 안 잘립니다. 그럴 때는 나무를 받쳐줄 수 있는 나무를 해줘서 딱 끝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스시 같은 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면이 울퉁불퉁하게 잘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맛도 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밑에 받쳐주는 나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무늬 플라스틱에다 무늬 하나 깔고 딱 하면 무늬목 같다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서빙 도마로는 뭐 괜찮은데 진짜 유지하. 근데 뭐 우리 시장 같은 데 보면 막 생선 같은 거 뭐 머리 칠 때 이렇게 탁 식칼로 치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쓸 수밖에 없죠. 그때는 은행나무 제일 좋습니다. 다른 나무 잘 받아주고 독성도 많이 없고. 자, 나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데? 라고 하시면 특히 이상한 거 제가 알만한 나무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는? 유창목이요. 유창목. 유창목은 유창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네? 몰라요? 모르세요? 유창목. 네? 유창목이요? 네, 유창목. 알죠. 알죠? 왜 그랬어요? 유창목이 네. 기름이 많잖아요. 기름이요? 유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통나무 제재를 하고 나서 네. 얼마나 뒀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뒀다가요? 바로 쓸 수도 있고. 아무리 말려도 안 말린다는 그런 말을 들어요. 말리죠, 왜 말려요? 말리기 좀 어렵죠. 밀도 굉장히. 자, 유창목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나무입니다. 정말 제일 무겁습니다. 밀도가 왜 밀도가 제일 높은 거 1.21까지 있고 1.06, 보통 1.06에서 1.08인데 물에 던지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선생님 얼마죠? 유창목이? 1.2에서 네. 예,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발견되게 제일 셀 때 1.21까지 나왔다는 그걸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럼 뭐 세상보다 더 무겁다는 거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무겁고 유분이 굉장히 많아서 물에 상당히 강합니다. 욕실 같은데 뭐 비누광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물에 상당히 강해요. 유분이 굉장히 많은 나무라. 네, 또 이게 또 뭐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치유의 나무 이렇게 딱 이름을 잘 붙였죠. 별 치유의 성분도 없는데 이 나무를 갖고 있으면 향이 좋아서 이게 뭐 한 달에서 뭐 스님들 염주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팔로산토라 그래가지고 멕시코에서 나오는 걸 최고로 치고 남미에서 나오는 것도 근데 색깔이 좀 파랄수록 좀 처져요. 약간 푸른기를 나는 거를 뭐 이제 상업적으로 쳤을 때 갈색으로 나온 것들은 별로 안 쳐집니다. 왜? 갈색으로 나오는 거 되게 많거든요. 남미 쪽에서 자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청색으로 나오는 거는 멕시코밖에 없으니까.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레산토가 많이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입니다. 미국.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팔로산테 내가 만지기만 해도 바로 들어갑니다. 미국은 그 동식물 보호법이 굉장히 강해서 뭐 이런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 뭐 바닥까지 잡는 시즌이 있어요. 그럼 개인당 7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 10cm에서 12cm, 10cm, 아니 17cm인가 밑으로 잡으면 안 돼요. 7마리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요. 뭐 경찰이 와가지고 뭐 야, 자 여기 7마리 10몇 cm 되는 거 뭐 7마리만 잡으세요. 그러면 잡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쓰리하죠. 미국은 트렁크 열어, 아이스박스 열어 해서 줄자 갖고 다닌다 이렇게. 그거 작은 거 있으면 내가 영주권이 있으면 영주권 박탈당합니다. 뭐 벌금은 뭐 엄청나고요. 특히 백갑초기 같은 거 잘못 건드리면 그냥 재판 없이 구속입니다. 나무도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넘어간 나무고 예전에는 뭐 배 프로펠러도 만들고 그다음에 예전엔 그 리그란바이타 유착목이 풍부했었을 때는 보일링공을 많이 만들었어요. 보일링공 무거우니까 잘 안 깨지고 유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볼링 칠 때 막 기름 이게 막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착목은 기름이 많아서 그냥 쳐도 돼요. 잘 안 깨지고 비중도 없고 잘 안 갈라지고 그래서 볼링공으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볼링 핀은 뭘로 만들어요? 모르죠. 핀도 뭘로 만들지? 네이콘은 아닐까요? 글쎄요. 그 볼링 핀은 요새 시점으로 만드는 그 톱밥으로 만들지 않나요? 맞추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톱밥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원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원목으로 만들면 좀 균형 잡기도 되게 힘들고. 플라스틱이? 유착목이 잘 안 갈라지거나 안 깨지나요? 건조가 되고 나서는 수천 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조가 된 상태에서는. 건조하기가 좀 어렵죠.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건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미 건조를 하고 난 상태, 뭐 수치 안정성은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고요. 갈라지는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일단 건조가 되고 나면은 수치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는 다 깨지거나 갈라져가지고. 건조의 문제가 좀 있겠죠. 시작한 지 1년 됐는데요. 네. 유착목이라는 나무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나무에 대한 이미지는 갈색, 베이지색 네. 이런 거였는데 네. 그걸 딱 처음 봐서 못 새겨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이거를 도마를 만들었는데 네. 뭐 갈라지고 무거워서. 뜯어지고 플레이 도마를 만들었는데 갈라지고 뜯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각재를 사가지고 네. 저 나름대로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해준다고 네. 핸들을 좀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선물해주고 한 3, 4개월 지나면 친구들이 다 깨졌다고. 건조가 잘 안 돼. 쓸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썼느냐에 따라 틀리고 옹이 부분이나 아니면 뭐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뭐 부분을 썼다면 뭐 그런 부분은 뭐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 그런 게 있나요? 유착목이 뭐 그렇게 잘 갈라지거나 그런. 이게 아무래도 기름기 건- 건드리면 네. 찬게 잘 안 마르니까 네. 평소 그냥 쓰면 대부분 다 생지니까 네. 마르면서 또 딱딱하니까 단단하고 이렇게 잘 터지죠. 네. 제가 사는 곳이 좀 건조를 안 시키는 곳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얻어내는 곳이. 우리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비건조를 좀 많이 팔아서 이걸 많이 먹었는데. 네. 뭐 그렇죠. 뭐 그거요. 제가 거기다 대신 싸게 파니까 뭐. 싼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 가셨어요? 되게 건조 주로 뭐 나무의 결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건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건조가 잘 됐다고 해서 이게 뭐 나무가 변형이 뭐 현저히 줄어들긴 하지만 나무의 변형이 오는 거는 수업 시간에 배우셨지만 나무의 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건조 때문에 뭐 응력 자체가 뭐 건조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지만 뭐 건조가 잘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변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변형이 없다거나. 근데 진짜 건조를 완벽하게 시키면 하죠. 우리 건조에 배웠을 때 뭐 이퀄라이징도 시키고 그다음에 건조도 하고 그다음에 프리메이션도 다 시키고 전처리 후처리 다 하려면 다 하고 나면은 뭐 완벽하게 건조가 되겠죠. 그 하려면 나무값에서 10배는 줘야죠. 건조 비용이.
뭐 솔직히 뭐 나 100만 원짜리 판 하나 사는데 건조 비용이 1000만 원인데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아, 유창목. 뭐 유창목 써보셨어요? 유창목 써보신 분? 유창목 어떠세요? 근데 지금 유창목이랑 네. 여기가 그 베라우드. 네. 수 있어요. 뭐 완전 틀린 나무입니다. 학명 자체가 틀리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근데 학명 자체가 아예 틀려. 뭐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니까 학명 자체가 아예 틀린 거는 아예 딴 집안 사람이죠. 무늬가 같다고 비슷하다고 해서 뭐 같은 집안, 왜냐하면 우리 나무의 분류는 뭘로 할까요? 꽃의 모양을 보고 하죠. 그래서 우리 참중나무, 가죽나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완전히 다른 집안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집안 사람. 색깔도 거의 뭐 구별하기 뭐 힘들 정도로 뭐 전문가들은 뭐 하겠지만 뭐 이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또 우리가 좀 요새 많이 쓰는 거 있죠. 몽키포트가 있고 몽키포드가 있잖아요. 몽키포티 이거 끝나고 D로 된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보는 것도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근데 학명은 많이 틀린 나무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성이 틀려요. 페라우드는 뭐 솔직히 뭐 그거 누가 옛날에 그거 유창목이라고 팔다 걸리고 막 그랬었죠. 네. 뭐 네. 유창목 써보셨어요? 뭐 어디다 쓰셨어요? 네. 서랍 앞판. 네? 서랍 앞판. 서랍 앞판? 그래요? 어. 묻지 않아요? 얇게 해서 펴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네. 예뻤어요? 마감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감 안 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요? 전화 많이 와요. 뭐라고? 정말 마감하는데 마감이 안 된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지?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유창목이 네. 발색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발색이요? 그 네. 대패를 치면 네. 이게 초록색으로 변해도 전에 있던 걸 대패를 치면 다시 발색으로 좀 돌아가고 네. 또 샌딩을 치면 또 색깔이 또 네. 발색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네. 발색을 이제 시켜놓고 네. 뒀는데 네. 뭐 발색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야외로 안 나가고 계속 실내에만 있으면 그게 네. 다시 발색이 안 되는 거지. 발색을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양한. UV가 있어야 돼요. UV. 근데 그게 발색이 한 번 되면은 그대로 픽스 되는 게 아니고 다시 UV를 계속 맞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요? 발색단이 끊어져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왠지 같은 경우는 까맣죠? 근데 딱 키면 어떻게 돼요? 노랗습니다. 노래요. 퍼플 같으면 퍼플색이지만 딱 키면 완전 다른 색입니다. UV를 쏴서 발색단이 끊어야 되지만 뭐 그게 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을 왜 변하고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왜 그럴까요? 그 질문하신 거는 여기는 갈색으로 갈 거예요. 네. 원래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네. 계속 UV를 맞지 않으면? 아니 맞으면 맞으면 처음에 이제 제 받아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 궁극적인 색은 갈색이에요. 녹색이 중간색이에요. 그 사람들 그것만 보시고 이게 그게 어떤 고리의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갈색이에요. 퍼플 같은 건 같은데. 계속 그렇게 UV를 시켜야 되는 그게 중간색이. 있죠. 뭐 아예 변하기 전에다가 코팅을 다 스테빌라이저를 다 해주면. 젓가락을 쓰고 있는데 젓가락은 계속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럼 계속 파란색이거든요. 빛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서로 앞판 만들어보면 점점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색이에요. 젓가락은 저기 통풍에 계속 너가 기름이 씻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반응을 당연히 하겠죠. 통증 없나요? 네. 기름을 빼냅니다. 나무의 색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의 색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월넛도 키면은 뭐 그렇게 짙은 색이 안 나옵니다. UV를 쬐면 이제 이게 퍼플 아웃도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퍼플을 좀 오래가게 하려면 이제 도료를 하실 때뭐 UV 방지제하고 섞으시면 오래 가요. 안 그러면 아주 뭐 시간이 걸리면 갈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나는 왠지인데 왠지를 노란 왠지가 좋아. 그러면 키자마자 여기다가 막
스테빌라이저를 뿌려거나 아니면 차단하는 데를 막 뿌려주면 그냥 어느 정도는 되게 노란색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유리 차단자 들어가서 유리 차단을 100% 내가 네. 하면 그것도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좀 늦출 수 있는. 네. 이게 뭐 모든 분들이 그런 중간색에 딱 꽂혀서 이게 진짜 제 색이다 그러면 실망하실 수도 있죠. 제 색이 없어지면. 그렇다고 그것도 뭐 대표질 밀어서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바뀌면 또 대표질 밀면 그것도 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무 또 이렇게 뭐 우리가 막 하잖아요. 무슨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 보면은 막 느티나무 혹시 쓰시는 분 계시나요? 전통가구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전통가구 하시죠. 그러면 느티가 막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부르는 게 많죠. 뭐 개느티라고 부르고 뭐 계량 느티라는 뭐 그러죠. 계량 느티란 말 쓰나요? 안 써요? 네. 뭐 속성수라고도 쓰고 뭐죠? 뭐 홍느티라고도 하고 뭐 이거는 뭐라고 하는데 똑같은 다 느티입니다. 이거 잘 어디서 자라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린 거지. 뭐 느티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다른 또 지금 한 20분. 네, 또 뭘로? 제가 오늘 모처에 나무를 사러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고 싶었던 나무는 로즈우드라는 나무인데 요즘에 물어보니까 로즈우드가 수입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로 소노클링이라는 걸 사가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비슷하기는 한데 좀 느낌이 달랐거든요. 로즈우드랑 소노클링이랑 같은 나무가 아니죠. 저 그것 때문에 지금 선생님한테 오자마자 물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로즈우드도 있고 뭐 자단도 있고 황하에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근데 이게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뭐가 진실이고 뭐가 뭐 그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소노클링이라는 나무가 있는 건가요? 있죠. 그것도 다 좀 차단의 일종인데. 이제 로즈도 있죠. 로즈우드 있죠. 자, 달버지학과가 선생님 60 몇 개인가요? 80개인가요? 상당히 많아요. 네, 뭐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부르는 게 뭐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첫 시간에 배웠듯이 커먼 네임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는 네임인데 그거를 뭐 다르게 불렀다 그래서 그거는 이 사람 부르는 거랑 이 사람 부르는 게 다 틀리거든요. 소노클링은 저기 뭐 제대로 또 로고나 뭐 판자도 없을 텐데 다 진짜하고 안 하면 되게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온다. 인도네시아나 이쪽에서 다 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요즘에는 수입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수입은 워낙부터 못했습니다. 근데 대제목 지금 저기 뭐죠? 그 남미 쪽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로즈는 악기제로는 일부 풀린 것 같은데 악기제로는 일부 풀린 것 같고 몇 번은 못 풀린 것 같고 그 내용품으로 이제 인디안 로즈라고 동남아에서 나오는 근데 그것도 결코 싸지 않아요. 소노클링 것도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로즈우드는 이제 수입이 안 된다. 원래부터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소노클링이라고 비슷하니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자, 로즈우드라고 부르는 게 달버지학과 제가 기억하는 80종이 넘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걸 나무로 이걸 이 나무로 부른다고 하는데 그는 이 나라에선 이걸 이렇게 부르고 이 나라에서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부르는 건 다 틀립니다. 굉장히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 것들은 뭐 말들이 많죠. 뭐 그래서 제가 우리 모고의 회원 중에 한 명이 좀 오래된 그런 진창이라는 나무를 갖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물려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한번 깨보자라고 해서 깼어요. 근데 뭐 로즈 거든 확실한데 이게 뭐 어떻게 제가 이걸 팔긴 팔아야 되고 아니면 뭐 이걸 뭐 소개시켜드리면 시켜드려야 되는데 뭐 제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선생님이 시편을 떠서 보니까 진창이다 이렇게 칭찬이다 라고 해서 일치한다 라고 해서 제가 칭찬해드리고 칭찬인가 보다 해서 썼죠. 근데 칭찬이란 말은 아예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진창 뭐 이렇게 부르는 데는데 진창이다 우리가 시편 떠서 이걸 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일치한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어제 제가 그렇게 몇 개 했더니 아니다! 라고 막 반박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오자마자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선생님 그건 아닌데? 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비싼 나무는 그렇게 좀 사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건 온나무고 이건 이거나무고 소노클은 어떤 나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 제가 하는 게 뭐 아는 게 틀렸을 수도 있고 뭐 그분이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조금 근데 로즈우드 가는 뭐 80여 종이 넘기 때문에 달버지 가는 80여 종이 넘습니다. 지금 뭐 로즈우드는 이제 그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라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그거는 이제 그 일종의 이름이라 그거는 완제품을 들고 나오고 걸리는 거예요. 브라질 로즈우드로 만든 기타를 갖고 미국 가는 사람 로즈우드. 그 일체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뭐 악기적으로 장난 많이 푼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시중에 우리 시중에 코코볼로라는 게 한번 그랬었잖아요. 코코볼로도 저기 로즈우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샘플 봤을 때 그거 진짜 코코볼로 아니었어요. 코코볼로 로즈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튼 코코볼로. 로즈우드는 뭐 기타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뭐 말씀하신 그 유창목이라는 거, 그거 다 베라고. 그 이제 아르헨티나 유창목. 실제 미국에 있다는 진짜 유창목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거래 안 되는. 근데 그 베라우드하고 저기 유창목하고 한 99% 비슷해요. 완전히 다른 나무지만 뭐 모양이나 물성이나 뭐 그런 게 한 99%였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근데 코코볼로하고 그런 좀 다른 것 같고 하여튼 특수목들은 근데 그분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그렇다고 파는 거니까 아니게 많이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규제가 사실 우리 OECD 가입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생물 다양성 유발을 위해서 거래가 안 되는 수는 참 뭐 자단하고 뭐 매개던데 뭐 제가 아까 뭐 이걸 달버지하고 한 거 뭐 이거에 대한 문의는 아니 그런 논의는 뭐 테라파독스 종일 수도 있고 원래는 그거를 자단이라고 안 불렀는데 지금은 자단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아까 뭐 우리가 근데 그거를 할 수 하는 게 우리 선생님 저기 위안을 삼아야 되는 게 선생님도 잘못 사셔가지고 선생님도 모처에 가서 뭘 사셨는데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뭐 점과 아닌 이상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뭐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는 깁슨이라는 기타 브랜드가 로즈우드 성애자죠. 로즈우드가 없으니까 뭐 선생님이 저 말한 거지? 선생님 방금 말한 게 로즈가 없으니까 다른 나무를 쓰고 그거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뭐죠? 로즈우드 대체로 써요. 코코볼로가 없는데 코코볼로도 없으니까 그라딜로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뭐 비슷합니다. 그라딜로마저도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깁슨에서는 좀 안 나오죠. 이상하게 한때 그 시중에 킹우드라고 틀린 게 있어요. 네. 킹우드도 로즈우드거든요. 근데 그건 맞더라고. 그건 로즈우드가 맞죠. 근데 가격 그것도 뭐 만만치 않죠. 로즈우드 거는 가격이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무가 자단이잖아요. 자단.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 공이 하나 붙고 더 안 붙고 하니까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좋은 걸 붙이려고 하죠. 그리고 뭐 그런 분이 계십니다. 뭐 좀 내가 파는 나무에 대해서 어떤 뭐 쓸데없는 논문을 들이대서 뭐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0분 남았는데 흑단이랑 은핑크는 완전 틀린 나무입니다. 흑단하고 원핑하고 비슷하죠.
나가보면 다 흑단이에요. 그걸 가보면 다 어떻게. 자, 흑단은 감나무과입니다. 감나무과. 감나무과 나무고, 은핑고는 무슨 과? 우리 방금 말했는데? 장미문과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생기기는. 근데 보면은 다 은핑고 있어요. 그러면 은핑고가 다 흑단인 줄 아시는데, 은핑고하고 흑단 완전히 틀린 나무입니다. 완전히 틀린 나무입니다. 학명 자체가 틀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자, 8분 남았습니다. 난 이 나무에 대해서, 네! 죄송한데 좀 초보라서 지금 하시는 나무 수종이 거의 대부분을 못 알아듣겠는데. 네! 쉬운 나무로 할까요, 우리? 네, 주요 수종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네. 그런 거 위주로만 좀 네. 해주셨으면. 네. 아까 1교시 때 했었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월넛? 뭘를 가장 많이 쓰시죠, 선생님? 오크가 제일 맞은 거예요. 오크. 그러면 레드오크하고 네? 레드오크하고 화이트오크 차이점은 뭐, 배웠잖아요, 우리. 뭐가 없어? 실수예요. 탈로시스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고, 네, 하여튼 일단은 선생님 제일 쉬운 좀 아시는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좀 가장 초보자기 때문에 난 이 나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는 게 들어본 거라고는 네. 월넛을 한번 해볼까요? 월넛을 마지막으로 자 끝내겠습니다. 자, 월넛이 원래 어디에서 났을까요? 월넛. 네? 중국. 자, 월넛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캘리포니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캘리포니아 가면은 막 나무가 끝이 안 보이게 막 있어요. 근데 호두나무는 왜 비쌀까요? 눈에 끝이 안 보여요. 찾아고 가면 한 100km 달리는데 다 호두나무. 근데 왜 비쌀까요? 되게 비싸잖아요, 호두나무. 왜 비쌀까요? 네? 네? 못 자르게 하잖아. 왜 못 잘라요? 잘라야지. 개인 재산인데 왜 못 자르게? 네? 운송비가 많이.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호두나무는 많이 들고 소나무는 덜 들까요? 똑같은 트럭인데? 목재용하고 과실용하고 다른 거. 네? 목재용하고 과실용하고 다른 거. 맞습니다. 과실용은 이만큼 자라면 되게 크게 자라면 따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따? 어떻게 따요? 그리고 열매가 딱 맺을 때 일정 나이가 되면 또 안 났습니다. 그다음에 열매용으로 키우는 호두나무는 없고요. 열매용으로 키우는 거는 바로 클라라올라. 그냥 호두나무는 열매가 물론 열리긴 하지만 얘를 접을 시키면 호두나무는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잉글리시 월넛이랑 블랙 월넛이랑 둘이 교접을 시킨 게 클라라 월넛인데 얘가 호두나무 열매를 엄청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다 교접을 시키죠. 근데 어느 일정 크기가 되면 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또 자라면서 우리가 지금 막 육식을 하면 몸에 안 좋다. 왜냐면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호두나무는 그럼 차연 상태에서 할까요? 굉장히 빡빡하게 해놓고 약을 이빨에 치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서 체인으로 때립니다. 나무를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라고. 그래야지 열매가 많이 열리니까. 네. 소나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솔방울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호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빵빵하는 대포 소리 같은 거를 냈어요. 호두나무가 무서우니까 열매를. 근데 이게 호두나무 적응이 되니까
얘가 포스를 해도 별로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체인으로 때리기 시작해. 체인으로 때리는 기계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열리는데 뭐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 세계에서 목재가 제일 관리가 잘 되는 게 캐나다인데 무한자원이다. 무한자원. 왜 무한자원이냐? 캐나다가 이렇게 있으면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런 면적에서 나무를 자라고 있어요. 50개로 나눕니다. 여기 막 얘 막 키우고 얘를 잘라내요. 그 다음 놈도 일로 가요. 가서 5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다 자라있지. 무한자원은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호두나무가 그래서 그렇게 기르는 호두나무는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호두나무는 많지가 않습니다. 개체수가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월낫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목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좋기 때문에 원래 가치가 높은 거지 개체수도 그렇게 뭐 없지는 않습니다.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뭐 자연적으로 호두나무가 자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라서 야 그렇게 다 비우면 어떻게 되는데 땅덩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 베서 딴 데 가서 베고 다시 일로 오면 또 자라 있는 겁니다. 자, 호두나무 얘기하다 빠졌는데 호두나무는 원래는 페르시아가 원조입니다. 페르시아가 어디죠? 이란. 그쵸, 유럽 쪽에서. 근데 원래는 아메리칸 블랙 월넛이 있었고 원래는 영국에서 잉글리시 월넛이 가지고 퍼졌습니다. 영국이 세계 식민지를 벌할 때 호두나무를 가져가서 심었어요. 우리나라는 안 심었습니다. 다른 얘기고. 자, 그래서 잉글리시 월넛이라는 거는 영국에서 자란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퍼져서 조금 유럽에 자라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있는 호칸에서 지금도 프랑스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다가 예전에 한번 역병이 돌고 한번 강추위가 나면서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호두나무 다 죽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세계에다 퍼뜨렸죠. 쭉쭉쭉 퍼뜨렸는데 미국에서 와서 잉글리시 올라서 심었습니다. 잘 안 자랐어요. 잘 안 자라서 미국에 원래 있던 블랙 월넛이 좀 많이 유명해지고 호두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 잉글리시 월넛이랑 아메리칸 블랙 월넛이랑 접을 시키니까 이게 클라라 월넛이 됐고 어떤 사람이 야씨 클라라 월넛을 이렇게 해서 잘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발전을 시켜볼까 해서 이 클라라 월넛에다가 또 블랙 월넛을 또 교접을 시켰어요. 그 뒤에 얘가 막 엄청 잘 자라는 거야. 막 확 자라고 나무 목줄도 너무 좋고 빨빨 자라고 병충도 없고 뭐 접도 되게 잘 되고 그래서 야씨 대박 났다 막 그랬는데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스턴 월넛입니다. 바스턴 월넛. 개체수가 없죠. 근데 바스턴 월넛이 아이씨 못 쓰겠다라고 했는데 모양이 이쁘고 얘가 반환공지에다가 이 충격 흡수가 되게 좋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총 만들 때 개머리판으로 딱 쓰는 거예요. 왔다죠 여기. 잘 충격을 잘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글에다가 바스턴 월넛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개머리판 하나에 100만 원입니다. 요만한 거 나무 조각 하나에. 뭐 원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블랙 월넛도 있고 그런 바스턴 월넛, 잉글리시 월넛, 로얄 월넛도 있고. 자, 월넛은 어디서 많이 자라느냐? 월넛은 미국에서 많이 자랍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있는 오데오 있죠, 오데오. 오데오 주변에 여기를 그라시알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라시알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는 월넛을 최고로 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아이오와산 월넛을 최고로 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왜? 엄청나게 비싸니까. 똑같은 월넛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 사러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이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아이오와산 월넛은 되게 비싼데 갖고 와봐야 뭐 사이당 얼마예요? 근데 이거는 사이당 2만 원인데요. 왜? 이게 사기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오와 월넛은 굉장히 추운 데서 자라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보랏빛을 띱니다. 정말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쁜 건 다 일본으로 갑니다. 한국에는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 월넛은 1,000원이야.
근데 아이오와산 오늘은 2,000원입니다. 예뻐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서 그걸 싸게 들고 오려고 하죠. 안 팔죠.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걸 2,000원 주고 사가는데 굳이 내가 한국에서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월넛을 뿐만 아니라 좋은 나무는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월넛은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뭐 세계 뭐 디자이너들이나 가구 디자이너들 뭐 조지나까지만 이런 사람들이 월넛을 많이 쓰니까 월넛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가장 많이 팔리는 수종이고 뭐 물건의 확보도 어렵지 않고 전문적으로 월넛을만 하던 회사들도 전통적으로 회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당분간 인기는 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이 막 올랐었어요.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아도를 막 이거 호두나무를 막 사재기 하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굉장히 싸졌죠. 사태가 바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산지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내렸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내려서 그 가격에 안 팝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싸게 팔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뉴스입니다. 자, 또 뭐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뉴스 몰랐을 때 그거 말고 뭐 사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셨을까요? 자, 약국선생님 갖고 오셨다는데. 응? 약국선생님. 아까 했잖아요. 가지고 오셨다는 거.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차에 있어서. 자, 오늘의 마지막. 우리가 이거는 회화나무를 왜 마지막으로 했나? 자, 1,000원짜리 한 번씩 꺼내보실까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줘봐. 1,000원짜리 하나 해주시면. 자! 뒤에 보이는 게 회화나무입니다. 뒤에 보이는 나무가 회화나무입니다. 여기 나무 보이시죠? 회화나무래요. 왜 회화나무일까? 회화나무는 원래 중국 겁니다. 원래 우리가 느티나무를 괴목이라고 부르죠. 괴목. 원래 괴목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괴목은 회화나무는 괴목입니다. 원래 느티나무는 규목입니다. 규목. 원래 괴목은 회화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먹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임금이 장원급제를 하거나 어떤 벼슬을 만들었을 때 중국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집에 딱 심어져 있으면 뭐 좀 있는 집이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급제를 하거나 어떤 뭐 공신을 세우면 왕이 신하에게 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 집안들이나 이런 사람은 회화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건 서원, 도산서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서원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게 회화나무입니다. 선비나무라고 하죠. 선비나무. 선비. 근데 이게 왜 괴목인데 이게 왜 지금은 느티나무를 괴목으로 하냐? 괴자가 오크라는 게 오크 참나무라죠. 오크가 라틴어의 어원을 따지면 혼이라는 혼, 사람의 혼.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 막 아빠가 뭐 원두막을 져주고 그네를 만들어주고 이런 그런 고향 같은 나무가 참나무예요. 오크. 참나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의 나무의 한 70%가 참나무니까. 근데 이런 오크가 참나무인데 우리나라 느티는 괴목은 괴가 또 혼이란 뜻인다. 그래요. 혼. 정약용 선생님이 혼이란 뜻인데 왜 중국 나무를 갖다가 왜 우리가 혼이라 그래? 우리나라의 혼은 우리가 마을 엄마들이 매일 마을 어귀에 있는 이렇게 막 정화수 떠놓고 빌고 이런 게 이 나무가 우리 혼이지.
왜 중국 왕이 우리나라한테 하사한 왜 우리의 혼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괴목은 느티나무다라고 장동영 선생님이 그렇게 쓰신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괴목이 느티나무가 된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회화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선비나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선비나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축산목공소에 들어가서 뭐 지금 여기까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나무를 치면 그냥 아주 조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0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